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파트 4 네 번째 파트로 치매, 제가 5개를 지금 준비를 했는데, 치매 즉 알츠하이머, 치매 중에서 알츠하이머가 제일 많습니다. 치매, 알츠하이머, 아밀로이드 베타의 이제 약이, 치료약이 나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밀로이드 베타를 치료하는 약, 획기적인, 이제 이게 30년 됐습니다. 이게 아밀로이드가 문제다, 라고 해서 2021년 6월 달, 작년 6월에 FDA가 아두카누맙이라는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허가했습니다. 이 약물은 뇌의 아밀로이드 축적을 표적으로 하고 질병 수정 치료법, 새로운 단계를 알려주는 거죠. 지금까지 약이 없다가 약이 나온 건데, 그러나 임상시험은 순조로운 여정이 아니어서 유럽의약청은 이게 별로 소용이 없다 해가지고 약물 허가를 거부했습니다. 일단 아밀로이드 베타 또는 A 베타는 무엇인지 보면은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에서 발견되는 아밀로이드 플라그의 주성분으로서 알츠하이머 병에 결정적으로 관여하는 36개, 44개, 43개의 아미노산 펩타이드를 의미합니다. 이 펩타이드는 베타, 그죠? 감마에 의해서 분해되는 아밀로이드 베타를 생성하는데, 아밀로이드 전구체 단백질에서 유도됩니다. 아밀로이드 베타, AB에는 응집되어 여러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 가용성 올리고머를 형성한다라고 하고요. 특정 잘못 접힌 이 올리고머가 다른 AB 분자가 잘못 접혀가지고, 그죠? 유대해서 프리온 감염과 유사한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 이렇게 얘기하고, 오늘날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믿고 있는 거죠. 씨앗 또는 그 결과 아밀로이드 플라그는 신경세포에 독성이 있다라고 하고, 알츠하이머 병에 관여하는 다른 단백질인 타우 단백질도 프리온처럼 잘못 접힌 올리고머를 형성하여 잘못 접힌 아밀로이드 베타가 타우를 잘못 변형시킬 수 있다고 이제 연구를 하는 거죠. APP와 그 아밀로이드 잠재력을, 그죠?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알츠하이머라는 거는 사람 이름이죠. 알로이스 알츠하이머는 치매의 병리학적 상태를 발견하고 그의 이름을 딴 질병을 진단한 독일의 정신과 의사입니다. 이 사람은 1864년에 독일에, 그 당시는 의학이 크게 발전하지 않았으니까, 그죠? 마켓 브라이트에서 태어나서요. 초기 이제 과학의 소질을 보여가지고 의학 학위를 받아가지고 프랑크푸르트 병원에 일을 했어요. 그때 단기 기억 상실증을 앓고 있는 51세 여성 오구스테 니터를 만났는데, 그 사람을 연구해가지고 너무나 많은 시리즈로 다양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심각한 치매의 병리학적인 원인을 분석했고, 광범위하게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지금 연구 전체를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이름을 따서 알츠하이머 병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치매 연구를 할 때에 특히 삶을 변화시키는 이런 치료요법에, 그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적인 진보가 있어가지고 이제는 사람들이 뇌를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종종 획기적인 발견, 또 연구 영역에 이제 다양한 정보를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존 하디라는 또 사람이 있습니다. 존 하디가 지금 또 알츠하이머 병을 연구를 했어요. 네. 올해는 존 하디 교수가 알츠하이머 병에 대한 우리의 현재 이해를 위해서 기초를 제시하고 사람 치료법을 만들 길을 닦았고 이론을 발표한 지 30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존 하디 교수가 알츠하이머 병을
병이라고 명명했고 치료법을 만들고 뭐 이런 이론을 발표한 게 30년 전입니다. 30년 전. 40년에 걸친 그의 연구는 치매 연구 커뮤니티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으며 이러한 헌신은 그가 2022년 신년 공로로 기사 자귀를 받는 나이트 자귀를 받는 것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아밀로이드 계단식 가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존 하디 교수가 만든 거죠. 그런데 이 존 하디 교수가 기사 자귀를 받았어요. 영국에 있는 왕실로부터 기사 자기를 나이트 자기를 받았습니다. 그죠? 무슨 뭐 공이라는 자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자기가 있는데 기사 자기를 나이트 자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알츠하이머 병을 연구하는데 캐롤 제닝스라는 이름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은 그녀의 가족이 지난 30년 동안 알츠하이머 연구에 너무너무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가족을 연구한 거죠. 알츠하이머 병 특징인 단백질, 아밀로이드의 역할을 발견하는 것은 40대와 50대의 치매 증상을 경험한 세대가 있는 가족과 협력하여서 가능하게 된 겁니다. 이 캐롤 제닝스라는 집에 치매가 일어났는데 그 집안의 자녀들 40대, 50대를 그저 가족과 협력하여서 이거를 연구를 했습니다. 캐롤 제닝스와 그녀의 가족은 이 연구의 여행의 일부였습니다. 그녀는 50대에 접어든 아버지와 누나, 남동생의 변화를 눈치채고 뒤돌아보니 같은 또래의 아버지 쪽 가족의 패턴이었습니다. 그래서 50대 아주 젊었는데 이렇게 치매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뭐가 있구나, 우리 가족에 병력이 있구나 해서 그 의사 존 하디하고 막 연구를 같이 한 겁니다. 이런 변화의 패턴과 알츠하이머 진단으로 캐롤은 생물학자 존 하디 교수와 임상의 마틴 로소 교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하디와 임상의 연구원팀은 많은 가족 구성원의 혈액을 채취하여서 유전과 알츠하이머에 걸친 가족 구성원 간의 차이점을 조사했습니다. 그들은 유전자를 연구함으로써 팀은 특정 유전자를 결함으로 만드는 돌연변이를 확인하고, 그죠? 특정 유전자를 그죠? 결함시키는, 잘못되게 시키는 이런 돌연변이를 확인했습니다. 그 가족에서. 이게 알츠하이머 발병에서 아밀로이드가 하는 이런 중추적인 역할을 그죠? 밝혀낸 거죠. 야, 이렇게 유전자가 결함이 생기니까 알츠하이머 병에 걸리고 여기에서 아밀로이드가 생성되는구나, 이런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된 겁니다. 하디 박사가. 돌연변이는 아밀로이드 전구체 단백질을 만드는 지침을 제공하는 APP라는 유전자에 대한 것이었다. 알츠하이머 병 동안에 그 뇌에서 형성되는 아밀로이드 플라크는 이 단백질의 단편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연구는 희귀 유전형 알츠하이머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했고요. 흔한 비유전적인 형태의 알츠하이머에 대한 통찰력도 제공을 했습니다. 아밀로이드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하는지 한번 볼게요. 세포. 그래서 우리가 세포를 이렇게 이제 풍선을 그저 빵 터뜨리듯이 알츠하이머가 우리에게 오는데 풍선을 끊고, 그죠? 아밀로이드가 이렇게 선정에 막 모이면서 빨갛게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아밀로이드가 나쁜 거죠. 예. 그래서 신경, 그죠? 통신 시스템도 막고 여러 가지를 많이 막는다, 이런 겁니다. 예. 그러면은 아밀로이드의 계단식 가설은 무엇인가? 알츠하이머 병은 치매의 주요 원인이고요. 아밀로이드 플라그는 100년 전에 처음 확인된 이후로 이 질병의 주요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알츠하이머 병은 100년 전에 사람들이 이게 질병이구나, 이런 걸 치매라고 하는구나까지는 알아냈어요. 근데 왜 그런지 그런 것을 이제 하디 교수가 많이 알아낸 거죠. 하디 교수는 뇌의 아밀로이드가 서로 달라붙어 뇌 세포 주위에 축적되는 것으로 시작하는 질병의 뇌 변화를 그죠? 이론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론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우리 세포가 적절하게 통신할 수 없도록 하는 손상을 일으키고요.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이고 행동하는 그죠? 방식이 둔해지는 거죠. 이제 똑똑해지지 않고 말하는 것도 그죠? 더듬거리고 이제 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손상을 일으켜서 일단 아밀로이드가 뇌세포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1년의 도미노가 떨어지는 것과 같은 1년의 사건을 촉발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게 손상이 일어나서 아까 그죠? 한 곳에 막 모이는 거예요. 풍선이 한 곳에 모였죠. 이렇게 해서 아밀로이드가 축적이 돼요. 뇌의 면역세포가 과도하게 활성되어서 득보다 실이 더 많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뇌는 이제 고치려고 그죠? 과도하게 세포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아주 실이 더 많다 득보다. 그들은 진행 중인 염증에 대한 신호를 보내고 이는 뇌의 다른 정상 과정에 영향을 주어서 부정적인 손상의 원을 만듭니다. 혈류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다른 단백질도 함께 뭉치기 시작해요. 단백질이 막 뭉쳐있는 게 아까 아밀로이드라 그래요. 이 이론은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뇌에서 볼 수 있는 세 가지 주요 특징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첫째, 뇌 세포가 죽을수록 뇌 자체가 작아집니다. 뇌가 조그맣게 줄어들어요. 이 손실은 오렌지 무게와 같다. 그리고 둘째, 플라크라고 하는 아밀로이드 단백질 덩어리가 생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뇌세포 내에서 볼 수 있는 타우라고 하는 타우 엉킴, 그죠? 타우라는 하는 또 다른 단백질이 엉킴이 생기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밀로이드 연쇄 가설 이후에 알츠하이머 및 기타 치매에 대한 더 많은 이해 움직임이 있었고요. 이 가설은 수년에 걸쳐서 연구원들에 의해서 구축되고 수정되고 도전되었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게 존 하디가 지금 아밀로이드니 알츠하이머 병을 이렇게 30년 동안 연구해온 것이 지금도 지켜지고 있습니다. 과학은 협력 과정이며 전 세계 과학자들은 알츠하이머의 뇌 변화에 기여하는 다양한 과정에 대한 거대한 그림을 함께 그리는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했습니다. 연구원들은 염증 경로, 타우 단백질에 대한 이론, 혈관 변화를 포함해서 이 그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죠? 더 자세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밀로이드와 이러한 다른 과정 간의 상호작용은 오늘날 많은 연구에 초점이다. 사우샘턴 대학의 록산나 카레라 교수와 그녀의 팀은 혈관에서 아밀로이드가 제거되는 방식과 그것이 알츠하이머 병이 어떻게 다른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뇌의 폐기물 처리 시스템이 아밀로이드를 제거하는 방법을 이해하면은 알츠하이머 환자에게도 아밀로이드가 효과적으로 제거하도록 그죠? 작동 유지하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요크 대학의 또 스티븐 퀸 박사는 그의 팀은 최첨단 현미경 기술을 사용하여 아밀로이드가 뇌세포와 상호작용하여 질병을 일으키는 방법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신의 가장 진보된 기술을 사용하여서 과학자들은 아밀로이드가 실제로 어떻게 뇌세포에 손상을 일으키는지를 볼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존 하디경이 개척한 기존의 아밀로이드 계단식 가설에 더 자세한 정보를 추가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희망은 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할게요. 뇌에서 아밀로이드의 영향에 대한 이해의 진전은 캐롤과 그녀의 가족이 중요한 치매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과학자들은 이 단백질을 새로운 약물로 표적화하는 방법을 연구할 수 있었다. 항아밀로이드 약물의 개발은 간단하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정말 실망스러운 좌절도 있었고요. 유망한 새로운 치료법을 테스트하면서 임상실험을 많이 했습니다. 2021년 6월 미국 FDA는 아두카누맙이라는 알츠하이머 병 치료제를 허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0년이 지난 후에 또 한 개의 치료제 아두카누맙이라는 것을 허가를 했어요. 이 약물은 뇌의 아밀로이드 축적을 표적으로 하고 질병을 수정, 치료하고 탐색의 새로운 단계를 표시합니다. 그러나 임상시험은 순조로운 여정이 아니어서 유럽 의약청 같은 데에서는 허가를 거부했습니다. 아두카누맙 관한 뉴스는 모든 사람에게 다양한 감정, 그죠? 잘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죠? 새로운 치료제를 찾는데, 일단은, FDA가 미국에서는 승인을 했기 때문에, 현재 알츠하이머 병에 대한 3상 시험에서 28개의 잠재적인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중 4개는 아두카누맙과 유사한 잠재적인 새로운 질병 수정 치료제입니다. 이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여기에 블로그를 읽거나 딴 누르면 됩니다. 이 치료에 참여하고 싶으면 이거 여기에 누르세요. 그리고 전화하면 됩니다. 여기에 치매 연구 인포라인, 여기에 미국입니다. 전화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치매에 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그죠,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박영숙의 미래TV입니다. 감사합니다.